필리핀의 팜팡가주 바콜로시. 이 마닐라에서 북쪽으로 70km 정도 떨어진 곳인데 인구 3만 명이 사는 작은 도시입니다. 예전부터 쌀과 사탕수수를 많이 키워왔다고 하는데요. 2016년 10월 11일의 이른 아침, 이곳 사탕수수 밭에서 현지 농부는 2명의 남성과 1명의 여성이 숨져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모두 머리엔 총상을 입었고 1명은 다리를, 다른 1명은 손목을 테이프로 결박당한 상태. 신원을 확인해보니 숨진 3명은 40, 50대의 한국인이었습니다. 이들은 왜 먼 타국에서 이런 죽음을 맞이한 걸까요? 오늘 사건연구소는 필리핀 사탕수수밭 살인 사건을 따라가 봅니다. 자, 이 최민식 씨가 주연했던 드라마, OTT 드라마 카지노에 카지노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거 어디서 들은 얘긴데. 자, 바로 그 모티브가 됐던 사건이기도 한데요. 자, 사탕수수밭에서 별안간 한국인 3명이 자, 설명해 주시죠. 네, 2016년 10월 11일에 필리핀의 사탕수수밭에서 이 한국인 남성 2명 그리고 여성 1명이 숨져 있는 걸 현지 농부가 발견하고 신고를 합니다. 이들의 신원을 확인해 보니까요. 모두 40, 50대였습니다. 그리고 머리에 총을 맞고 숨진 상태였습니다. 저것이군요. 맞습니다. 남성 1명은 발이 묶여 있었고 여성은 손이 이렇게 테이프로 묶인 상태로 발견이 됐습니다. 신원을 다 확인을 했는데요. 셋 모두가 단순 관광이 아니라 업무차 필리핀에 온 사람들이었습니다. 모두 2달쯤 전인 2016년 8월에 필리핀에 입국을 했고요. 이렇게 한국인 3명이 한꺼번에 피살이 된 건 처음 발생한 일이었습니다. 야, 이 피해자들 서로 무슨 좀 안면이 있었던 사람들인가요? 피해자들끼리는 안면이 있었던 사이인데 사실 이제 뭐 청부살인이 의심받는 상황은 맞아요. 근데 보통 필리핀에 뭐 치안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청부살인이 아주 드물지는 않지만 대개는 뭐 영화 같은 데서 많이 나오죠. 갑자기 와서 뭐 식당이 됐든 어디가 됐든 그냥 총격을 가고 바로 도주하는 그런 형태인데 네네. 저렇게 외진국까지 사람들을 끌고 가서 이렇게 해쳤다라는 점이 굉장히 특이하고 그 3명이 어떤 인물들이었냐면 한국에서 150억 원대 투자 사기를 이 혐의를 받고 있고 도피하고 있던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필리핀 경찰에서는 아무래도 이거는 원한 관계에 의한 청부 살인이다 이렇게 의심을 했습니다. 교수님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가해자, 필리핀에서는 피해자가 됐군요.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일단 우리가 한국 국적의 사람이 이렇게 피해자로 나오면 그쪽에 우리가 이제 코리안 데스크라고 해서 한국 경찰이 파견 나가 있어서 현지 경찰과 이제 공조 수사를 갖다가 이제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경찰이 수소문 끝에 바로 이 피해자들하고 항상 다니던 그 한 남성의 존재를 확인하게 되는데요. 그 사람이 이제 38세의 박광렬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어요. 알려지기는 이 사람이 수산물을 한국에 유통한 일을 갖다 한다고 알려졌는데 경찰 조사에서 자기는 전혀 모르는 일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주장을 했냐면 피해자들이 누구를 만나러 간다라고 해서 자기는 차를 태워준 게 그게 마지막이었다 이렇게 그 진술을 했는데 실제로 그 경찰에서 이제 확인을 해보니까 좀 약간 의혹이 있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왜 그러냐면 거기에서부터 자기가 태워줘서 거기까지 데려다 주는 것이 차로 한 두세 시간 정도 걸리는 그런 거리였는데 막상 살해당한 그 피해자들의 복장이 속옷을 입고 있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가까운 데 가는 것이 아니라 두세 시간 먼 데까지 가는데 속옷도 입고 있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 의혹이 증폭되는 대목이었고요. 그리고 가장 결정적인 것이 피해자들이 거주했던 그곳에서 피해자를 결박했던 것과 같은 종류의 테이프가 나왔고 거기에서 결정적으로 이 박광렬이라고 하는 사람의 지문이 나왔다는 사실입니다. 예. 아까 그 사탕수수밭 영상 다시 한 번만 보여주실 수 있어요? 이게 뭐 많은 분들이 지금 그 얘기하고 계시는데 그 드라마 카지노에서도 보면 시신들이 제대로 묻히지가 않은 채로 발견이 되거든요. 그렇죠. 근데 저 사건 때도 그랬답니다. 그러니까 보통 누군가를 살해하고 보통 이렇게 매장을 하는 게 보통인데 사탕수수밭 이 땅이 하도 단단해가지고 그렇죠. 삽으로 파지지가 않았다는 거예요. 저 당시에도 뭐 1명만 매장이 돼 있고 뭐 2명은 매장이 돼 있지 않았다는 얘기도 나오는데, 근데 이제 이 박광렬이라는 사람이 범인인 게 거의 확실해진 상황 아니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박광렬을 찾아보려고 하니 이미 도주한 상황이었습니다. 우리 지금 보는 것처럼 한국 과학수사팀이 지금 뭐 아까 몇 번 보이던데 한국에서도 과학수사팀 필리핀으로 이제 급파를 했고요. 이제 현지 정보원으로부터 이 박광렬을 잡기 위해서 여러 가지 첩보를 입수해서 한 리조트를 급습했는데 이미 박광렬은 퇴실한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 피의자 동선, 이 박광렬의 동선을 이렇게 쭉 파악해 보니까 이렇게 지역을 이렇게 원을 그려가면서 이렇게 돌아가는 형태로 도주를 하고 있다는 걸 확인하고 예. 예상하는 곳에서 이제 도주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곳에서 미리 이제 잠복하고 있었는데도 그것도 쉽지 않았고요. 예. 근데 이제 박광렬이 여자친구와 함께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게 됐고 아하. 그리고 포위망을 좁혀가다 결정적인 증거를 하나를 입수하게 됩니다. 이 와중에도 이 여자친구는 또 SNS를 했네요. 아, 진짜요? SNS를 해서 한 식당 속에 식당에 있는 모습이 이제 SNS에 올라왔는데 거기에 희미하게 냅킨 같은 게 있는데 냅킨에 네. 보통 이제 그 가게 상호 같은 게 찍혀 있잖아요. 그렇죠. 그 상호를 확인하고 추적하고 이 필리핀 마닐라의 한 콘도 레스토랑을 일하는 거를 확인한 상태에서 결국 그곳을 급습을 했고 이 박광렬은 37일간의 도주 끝에 붙잡히게 됩니다. 아, 저게 당시에 현상수배 전단이군요. 자, 결국 그 여자친구의 SNS 행위로 잡힌 거잖아요. 왜 그랬답니까? 일단 이 박광렬과 피해자들이 만난 건요, 그 박광렬의 친누나를 통해서였습니다. 그 친누나는 한국에 있었는데 피해자들이 하는 일을 같이 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피해자들이 이 필리핀으로 급하게 도망을 치게 됐을 때 동생을 소개시켜주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박광렬은 피해자들에게 필리핀 현지에서요, 은신처를 제공해주기도 하고 이렇게 도피 생활을 지원하면서 이 한인 지역 안에 빌라 한 동을 빌려서 아예 같이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박 씨는 그런 와중에 카지노 사업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같이 지내던 이 피해자들에게 카지노 사업에 투자를 해라 이런 제안을 하게 되는데요. 이 피해자들이 투자를 한 게 그냥 카지노 사업이 아니라 그 현지 카지노 고객 중에서도 베팅액이 특히 큰 그 VIP들을 대상으로 해서 별도 도박판을 벌이는 사업이었다고 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수익이 상당히 많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 피해자 3명이 박 씨한테 약속한 대로 투자 수익금 나눠달라 이렇게 요구를 합니다. 하지만 이 박광렬은 애초에 수익금 나눌 생각도 없었고요. 이 피해자들의 범죄 수익까지 가로챌 목적으로 이들을 살해하기로 마음을 먹은 겁니다. 어차피 한국에서 사기치고 필리핀으로 도망온 사람들 내가 사기친다 한들 쟤네들이 어떻게 하겠느냐 이런 생각이었겠죠. 자, 양 변호사님. 자, 그런데 3명이 살해당했단 말이죠. 이게 혼자서는 성인 3명을 감당하기가 어렵죠. 예. 공범이 있었습니다. 이 박광렬이 또 이 온라인 카지노 사업을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온라인 카지노 사업에 투자를 했던 사람이 투자금을 또 돈을 안 돌려줬던 게 특이했던 모양이에요. 돌려받지 못해서 이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는데 한국에 있었대요. 근데 연락을 해서 내가 지금 계획하고 있는 일을 도와주면 이 투자금 돌려주겠다, 나눠주겠다 이렇게 제안해서 이 공범이 또 한국에서 필리핀까지 갑니다. 그래서 이 둘이 총기 구하고요. 그다음에 뭐 나중에 범행 장소 같은 것도 물색을 하고 사격 연습까지 치밀하게 한 다음에 이 피해자들이 머물고 있던 방을 새벽 3시 급습을 했던 겁니다. 그렇게 해서 금고 이 비밀번호도 알아내고 또 이 피해자들은 다 차에 묶어서 태워서 아까 보셨던 그 사탕수수 밭으로 가서 이 총을 쏴서 살해를 한 겁니다. 자, 지금 보시는 장면이 범행 이후에 이 범인들이 현장을 다시 찾아오는 모습을 지금 보고 계십니다. 자, 교수님, 시신을 왜 거기다가 고스란히 그렇게 두고 왔느냐 이것도 좀 궁금합니다. 글쎄요, 이제 그 아까도 얘기 났습니다만은 거기에 있는 그 토양이 상당히 좀 단단해서 그 어떻게 보면은 뭐 완전히 본인들은 이 시신들을 다 이렇게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하게 조치를 하려고 그랬는데 동이 터오니까 사람들이 이제 다니니까 거기에 눈에 띌까 봐 해서 일단 중간에 떠난 것으로 이제 보이는데 그 중에서 한 명이 그 피해자 중에 한 명이 완전히 죽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런 의심을 품고 확인 사살을 하기 위해서 조금 전에 이제 나온 것 같이 그쪽을 다시 왔는데 그때는 이미 경찰이 주변에 조사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자기는 그 근처에서 그 사람들은 두 사람이 지켜보다가 자리를 떴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후에 한인타운 내에서 뭐 카지노 출입도 하고 쇼핑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점차적으로 이제 수사망이 좁혀오니까 박광렬이 같은 경우는 잠적을 하고 이 공범 김 씨 같은 경우는 바로 며칠 뒤에 새벽 비행기로 이제 국내로 들어오게 되는데요. 예. 이 공범 김 씨 주장이긴 합니다만 이 박광렬이가 사람 하나 처리를 해주면 1억을 주겠다라고 해서 필리핀에 가서 도운 건데 그때 새벽에 귀가를 할 때 총을 챙겼을 때 이 박 씨의 눈에서 살기가 느껴서 자기가 따르지 않으면 내가 죽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얼떨결에 범행에 가담하게 됐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요. 또 본인의 얘기는 총을 쏠 때 차마 보지 못하고 고개를 돌리고 있었다라고 하는데 모르겠습니다. 예. 자, 일단 박광렬은 필리핀에서 잡혔고 공범은 한국에 귀국했다가 잡혔습니다. 네. 근데 이제 여기 사기꾼들이 사기친 돈이 한 100억이 넘을 텐데 근데 분명히 범인도 잡히고 했습니다만 이 돈의 행방을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뭐 일단은 어디에 숨겨놨다는 설도 있었고 뭐 다 써버렸다는 설도 있었는데 그 당시 교민들은 이거 방학열 숨은 조력자가 있다. 그리고 방학열이 들어간 다음에 갑자기 형편이 좋아진 사람이 여러 명 있었다. 이런 주장들이 나오면서 그 돈을 외부에 놔둔 것 아니냐라는 의심이 들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박광열이 말이죠. 필리핀에서 검거된 직후에 뭐 도망갔다는 얘기가 있어요. 네, 심지어 이민국 외국인 보호소에 구금 중이다가 그 수용소 지붕을 뚫고 도주했다고 그렇게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교민 집을 찾아가서 내 돈 내놔라 뭐 이런 요구까지 협박까지 했다고 하는데 지금 저자가 박광열입니다. 현지 뉴스 영상이에요. 예, 이 때문에 당시 교민들이 굉장히 불안에 떨었다고 합니다. 갇혀 있어야 하는데 어떻게 초인종을 누르냐라면서 굉장히 불안해했다고 합니다. 수배가 내려서 3개월 만에 다시 잡혔는데 지난 2019년에 현지 교도소에서 법정 다녀오는 길에 또 도주를 합니다. 아이고야. 이번에는 이 화장실 다녀오겠다라고 얘기를 한 다음에 환풍구를 통해서 탈출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3년 동안 갇혀 있었는데 그중에 2번이나 탈옥에 성공을 한 거고요. 1년 만에 세상에. 이때는 붙잡혀서 지금은 수감 상태입니다. 양 변호사님, 도대체 죄수 관리를 어떻게 하길래 저렇게 그 죄수 관리가 허술했던 걸로 지금 추정이 된다라는 거예요. 무슨 이렇게 절묘한 방법을 쓴 게 아니고 뇌물을 써서 이 경비를 일부러 느슨하게 만든 다음에 나오지 않았으면 저렇게 나오기가 쉽지 않다는 겁니다. 무장 경찰이 근무를 하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뭐 필리핀 현지에서도 빨리 차라리 한국으로 보내야 된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긴 한데 우리 법무부에서는 이건 뭐 찾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겠다는 정도 아주 원론적인 답변 말고는 또 딱히 대책을 내놓고 있지는 않다고 하네요. 자, 그런데 박광열이 말이죠. 네. 저 짓을 하고 나서 자유의 몸이 아닌 상태에서도 이제 무슨 마약 얘기까지 또 나와요. 그러니까 두 번째 탈옥하고 1년 동안 이제 도피라는 과정에서 마약왕 전 세계라는 타이틀로 또 다시 이제 이슈가 됐다고 하는데 수감 생활 중에 동남아 3대 마약왕을 만나서 참 이 정말 무슨 이상한 드라마 소재나 쓰일 만한 내용입니다. 실질적인 국내 마약 공급 최상선을 만나면서 마약 유통에 눈을 떴다고 하고요. 이제 텔레그램을 통해서 이제 마약을 한국으로 들여오는 이른바 조직 바티칸 킹덤의 리더이자 전 세계라는 닉네임을 쓰는 사람이 바로 이 박광열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전 세계를 통해 유통된 필로폰이 한 달에 한 60kg 정도 평균, 그 대략 300억 원어치라는 얘기까지 나온 상황입니다. 자, 교수님. 지금 박광열은 필리핀 교도소에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필리핀은 아시다시피 가톨릭 국가다 보니까 사형 제도가 없단 말이죠. 그리고 또 지금 뭐 잘 살고 있다는 얘기도 들려요. 지금 이제 대법원으로 확정 판결이 60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불법 무기 소지 관련돼서는 현재 재판이 진행 중에 있는데 현재는 이제 그 뇌물 가능성이 뭐 있는 일반 경찰이 아니라 수도권의 경찰 특수 부서에 구금이 돼 있어 이 다시 관련자를 매수해서 뭐 탈출하거나 이럴 가능성은 낮다라고 하는데 감옥에서 업종을 바꿔서 마약왕이 됐다? 이거는 필리핀 감옥에서 또 다른 걸 갖다가 꾸미고 있는 것은 아닐까? 오히려 뇌물을 써서 VIP 대우를 받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이런 걱정이 드는데요. 글쎄요, 한번 우리 국내에서도 이 사람이 지금 수감되어 있는 그 사항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정말 드라마랑 거의 좀 흡사한 부분이 많네요. 가족 여러분, 잊지 마시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여기. 여기.